이제부터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기까지 했잖아요. 얘를 움직여야 돼요.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만약에 불러왔다면 다른 이미지들도 각 조건별로 움직여야겠죠. 얘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방향키던 아니면은 뭐 이런 키보드 입력을 통해서 뭐 위아래든 좌우로든 움직여야 되는 게 게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을 정하는 게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이게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걸 사용해서 할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사실 저는 방향키로 할 거고요. 이 조건을 먼저 좀 보자면, 게임 화면은 400에 900으로 저희가 이제 고정을 해 놓은 거고, 여기에 지금 이 비행선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왼쪽 방향키 또는 오른쪽 방향키를 누른다 그러면 얘가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다예요. 사실 논리는 이게 다예요. 얘는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배치를 먼저 할 거고요. 그래서 X좌표, Y좌표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 놓은 거잖아요. 사이즈 뭐 어쩌고 해가지고. 그쵸? 요건 미리 좀 해놓은 거고, 자, 다음에 또 움직여야 되는 거는 여기서 발사되는 투사체, 즉 뭐 미사일 같은 거를 말하는 거죠. 미사일 같은 게 스페이스바로 할 거예요. 스페이스바.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그러니까 즉 입력을 하면은 이 투사체는 이 비행선의 중앙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갑자기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투사체는 뭐 이런 데서 갑자기 튀어나간다? 이게 아니라 이 녀석 위치 기반으로 했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투사체니까.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만약에 이 비행선이 여기 있다면 투사체는 여기에 생겨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냥 고정으로 여기가 아니라 얘가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대신에 얘는 아래에서 위로, 얘는 좌우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적들이 이렇게 내려올 건데 얘네들도 움직여야 돼요. 얘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제 형태로 만들 건데, 이 녀석들은 내가 뭔가 키보드를 눌러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일정 확률로 그냥 랜덤한 위치에서 발생을 하되, 뭐 갑자기 여기에 나타난다 이런 건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가로 방향은 랜덤이고요. 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가로 방향 랜덤 중에서 시작점은 뭐 비슷하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좀 난이도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가로 방향으로만 랜덤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금 해야 될 게 적이랑 투사체랑 이 녀석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일단 불러온 이미지가 있으니 이제 좀 리뷰를 해보자면, 이 오브젝트 클래스로 무언가를 만들면은 요 안에 있는 거는 자동으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대신에 완전 자동 실행은 이 녀석만이고, 얘네들은 한 번씩 이렇게 실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쵸? 그리고 이 X랑 Y 변수는 이미 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덮어쓰기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show는 여기 있죠. 여기 스페이스십 그리기. 그쵸? 블릿은 여기 안에다 넣어놨고요. 요거 이 애드 이미지 쓰면은 여기 있는 거를 가져오되 끝에 글자가 세 글자 이제 잘라봤을 때 PNG다 라면은 얘가 실행될 거고, 그게 아니고 뭐 JPG다 그러면은 밑에 거 실행하는 거고. 그죠? 요거를 스페이스쉽에 저장을 해서 계속 써먹는 거죠. 그리고 change size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변형을 하는 거고요. 이 변형할 크기는 이 실행할 당시에 넘겨주고 있는 거죠. 50이랑 80으로.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get 사이즈를 한번 더 해서
얘는 그러니까 최종 사이즈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쇼는 뭐 여기 밑에 그려주는 거, 그려주는 기능을 이 안쪽으로 넣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X 좌표, Y 좌표는 얘네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거고, 변수에 저장했고. 오케이, 됐습니다. 지정된 위치에 넣어주는 건데, 자, 요 안에다가 이 오브젝트 클래스 안에 해당 이미지와 관련된 기능을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십 변수로서 다룰 수가 있는 거고요. 보여주는 것까지 했으면은 넘어갑시다. 얘는 다른 이미지들도 요거를 이용해서 편하게 그릴 겁니다. 근데 다른 거 먼저 하기 전에 얘 먼저 움직여보죠. 이게 좀 더 급선무 같아요. 일단은 요만큼 좀 수정할게요. 얘는 이제 종료 버튼이었죠. 종료 버튼.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이나 오른쪽을 감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얘가 감지가 됐다, 뭔가 이 사용자가 눌렀다, 키보드를 눌렀다면 변화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변화는 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변화가 있으면 끝이 아니라 얘를 한번 더 그리고 업데이트까지 해줘야 되죠. 이 4-2단계에서 뭐냐, 여기 파이게임.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 알려줄 거예요. 이 녀석이 자동으로 어떤 이벤트인지는 우리가 정해주면 돼요. 이제 이 이벤트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고서 한번 실행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입력이 그래, 이거 한번 보여드리죠. 이벤트 라고 해놓고서 컨트롤 엔터 하면은 다시 아예 끄고 원 버튼 누르면 지금 밑에 뭔가 프린트 되고 있죠. 그쵸? 키보드만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오디오 디바이스 뭐 이런 거 있는데 마우스 모션 있고요. 마우스 다 빼고 키보드만 보자면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뭔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지금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문 돌 때마다. 그래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정제 아예 시키고 실행한 다음에 요거 실행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누르고 끌게요. 왼쪽 오른쪽 누르고 껐어요. 그럼 여기 남아 있습니다. 여기 윈도우 퀵 하기 전에 버튼 여기 있죠. 키 다운, 키 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키보드 이벤트예요. 나머지는 마우스 모션이라고 얘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벤트를 보면은 키 다운 2개, 키 업 2개죠. 그죠? 여기 보시면 유니코드 뭐 어쩌고 나와 있고 키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0304. 제가 왼쪽 오른쪽 눌렀거든요. 왼쪽이 이 녀석이라는 거고 오른쪽이 이 녀석이라는 거예요. 스캔 코드 이런 건 필요 없고 되게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어요. 출력만 해보자면 왼쪽에 지정된 이 숫자가 요거래요. 요거 오른쪽에 지정된 숫자가 이거래요. 따로따로 있어요. 키 다운은 뭐냐면은 얘는 이제 키를 눌렀다 라는 거고, 키 업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키보드 버튼이 뭐 이렇게 하나 있다면 여기 뭐 이렇게 방향키가 이렇게 있겠죠. 얘가 눌린 걸 키 다운이라고 하는데 내가 손을 떼면은 얘는 다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것도 인식을 해요. 얘는 키 업으로. 그러니까 손가락을 뗐다는 거. 오른쪽 키 여기 뭐 키 라이트, 키 뭐 레프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코드 가지고 구별을 좀 해야 돼요. 발생한 이벤트를 구분을 하려면 좀 커다란 녀석부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요거 먼저 키다운인지 키업인지 먼저 아셔야 되고 어떤 키를 눌렀는지 기억을 해야 돼요. 다시 해볼게요. 끄고 원 버튼 눌러서 왼쪽 오른쪽 누르고 끄면은 여기도 보시면 그죠? 그대로 있죠? 밑에 뭐 없어요. 이거는 껐다는 거고
나머지는 마우스 모션이고요. 뭐 없고. 네, 요걸 가지고서 위에다가 조건을 주시면 돼요. 이벤트가 발생한 키를 찾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키 다운 이쪽을 볼게요. 자세히. 이거 되게 많은 이벤트가 생길 건데 나중에는 여기서 키 다운 뭐 이런 거 다 찾아야 돼요. 키 업, 마우스 모션 이런 거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키가 뭔지 요거 얘를 복사해 놓고, 얘가 왼쪽 키였죠. 왼쪽 키. 그 다음에 이거보다 1 작은 게 오른쪽 키.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 이벤트 관련해서는 요거 하이게임.이벤트 이벤트 찾아보시면 좀 더 많은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추가로 256이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랜덤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지정되면은 더 이상 랜덤이 아니게 됩니다. 얘는 네. 컴퓨터에서 인식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확인을 먼저 했으니 여기다가 살짝 넣어놓고, 여기다 살짝 넣어놓고, 얘는 필요가 없어요. 이 폼은 안에서 완성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이벤트.type 이 녀석이 키 다운이다, 키 다운이다 뭐예요? 키가 눌렸다면 키 다운, 이 녀석이 요걸 지금 알고 있는데 이 안에서 또 판별을 해요. 어떤 키가 눌렸는지. 만약에 이벤트.키가 하이게임한테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하이게임 키 레프트라고 하죠. 키 레프트라면은 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이 반복문 도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벤트를 계속 긁어 모을 건데, 이 반복문은 첫 번째 조건문은 이제 이벤트의 다시 요거 첫 번째 이벤트의 종류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키가 눌렸는가 안 눌렸는가 하는 거죠. 키가 눌렸다면 이게 왼쪽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중이표가 맞는 거죠. 얘는 뭐 아무것도 눌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왼쪽인지 아닌지 체크하겠다? 이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두 조건을 다 만족했다면 드디어 왼쪽으로 보낼 거예요. 왼쪽으로 보낼 건데, 왼쪽으로 보내는 거는 좌표 이동이잖아요. 그죠? 이 녀석의 위치, X좌표에 해당하는 이 녀석을 X좌표죠. 근데 이거는 move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합시다. 여기다가 self.move는 0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변수 하나 더 추가해주는 거예요. space.move는 뭐 5로 해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속도, 움직이는 속도예요. FPS를 60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초에 60번 왈문이 돌 거고요. 그래서 60분 1초마다 얘는 픽셀 단위예요 사실. 그래서 60분에 1초마다 5픽셀씩 이동을 할 겁니다. 만약에 어떤 변화를 준다면 값을 크게 설정하면 할수록 더 빨리 움직이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고 얘는. 그래서 왼쪽 키가 눌린다 라면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게임 화면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X축 좌표를 왼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무브만큼. 그리고 이 녀석 복사해서 키 right라면 이 녀석의 X축 이 녀석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왼쪽 키가 눌렸으면 마이너스고 오른쪽 키가 눌렸으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맞죠? X축에 관해서요. 왼쪽 키니까 마이너스고요. 여기 오른쪽 키니까 플러스인 거. 일단은 요거의 최종은 아니에요. 최종은 아니고
저장해서 실행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움직이네요. 무리 없이 실행이 되죠.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쵸? 이동은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꾹 한번 눌러볼게요. 키보드에 떼지 않고. 이제 뗄게요. 눌렀어요. 이제 뗄게요. 뭔가 좀 이상하죠? 부자연스럽죠? 왜냐면 얘는 지금 키 다운인지 아닌지만 판별을 하고 있어요. 맞죠?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스타카토로 계속 끊어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벗어나요. 그쵸? 벗어나면 조금 이상할 것 같고요. 지금 문제는 키 다운일 때만 이 녀석이 움직인다는 거. 왜냐면 꾹 누르고 있는, 내가 만약에 어떤 키보드를 꾹 누르고 있는 이 상태는 키 업을 얘는 모르잖아요. 지금 꾹 누르고 있는 이 상태는 요 조건문이랑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한번 눌렸어? 체크했어? 오케이, 그럼 끝이 되는 거죠. 지금 누르는 순간에만 요게 안에가 이제 한번 실행이 된다는 거죠. 누르는 순간에만. 떼는 순간 뭐 이런 거 얘는 몰라요. 그러면 꾹 누르고 있을 때 보통 이러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고 있어요. 꾹 누르고 있을 때도 이미지를 움직이고 싶다면 이 녀석이, 다시 말하면 이 맨 안쪽에 있는 무브 이 녀석이 뗀 상태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키를 누른 상태뿐만 아니라 뗀 상태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이해 되시죠? 그죠? 여기까지의 코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요 부분을 수정해서, 요 안에 부분 수정해서 키를 떼기 전까지 계속 이미지가 움직일 수 있게, 이거는 한번 시도 정도만 해봅시다. 요거 그대로 올려드릴게요. 영상은 잠깐 끊고서 가겠습니다. 꽤 길어지긴 할 텐데 그래도. 자, 다시 이어서 해보셨겠죠? 그쵸? 이 품은 안에 내용이 좀 바뀌어야 돼요. 얘는 지금 키 다운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다가 에리프 하면은 얘랑은 이제 독립적인, 아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 거 아시죠? 여기서 키 업만 바꿔주시고, 자, 키 레프트가 눌렸다면 저는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네, 키가 떨어지기 전까지 이 녀석은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키가 떨어지기 전까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쵸? 여기서 레프트 무브라고 할까요? 레프트 무브, 얘를 true로 만들겠습니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right muve로 해서 true로 만들 거고요. 여기서는 left move를 false로 만들 거예요. 여기서는 right move를 false로 만들게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이미 이런 left move나 right move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한 이쯤에 만들죠. left muve는 뭐랄까요? left move는 애초에 그냥 false로 놓죠. 움직이면 안 되는 거니까. 가만히 있을 땐 움직이면 안 되니까요.
라이트 무브도 펄스로 이렇게 놓을게요. 처음에는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하지만 키가 눌린다면 얘가 트루로 바뀔 거고, 키가 떨어진다면 다시 펄스로. 상황을 가정하면서 좀 이 코드를 봐주세요. 얘가 트루라면, 얘네들이 트루라면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왼쪽 키가 눌린다면 이 반복문을 한번 지나가는 거잖아요. 다시 이 조건문을 한번 지나가는 거죠. 이 조건문, 그죠? 그 상태에서 키가 떨어지지 않는 한 얘는 계속 트루일 거예요. 맞죠? 키가 떨어진 걸 인식을 해야 펄스로 바뀌는 거니까요. 그죠? 원래는 펄스였지만 왼쪽 키를 눌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왼쪽 키를 눌렀어요. 얘 눌린 거 확인했고, 이 녀석이 왼쪽 방향 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럼 얘는 트루로 바뀌었죠. 제가 키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떼지 않았다면은 더 이상 펄스로 바뀔 일은 없는 거죠. 계속 트루죠. 계속 트루. 맞죠? 키를 떼는 순간 펄스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화를 좀 줘야 되는데, 아마 이거 K는 왜 만들었지? K는 필요 없으니까 K는 뺍시다. 이거 K는 맨 처음에 아마 그 깜빡깜빡거리는 그것 때문에 만들었던 걸로 기억해요. 변화를 좀 줄게요. left move true, 스페이스 쉽의 X좌표, 이 녀석이 무브만큼이었죠. 무브만큼, 무브가 여기죠. 스페이스 쉽의 무브만큼. 만약 얘가 트루면 이걸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elif right move 라면 얘가 트루면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건 사실 생각하기 조금 어려웠을 텐데, 네, 트루로 변하고 얘가 트루일 때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더하기 뭐 빼기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누른 순간부터 떼기 전까지는 계속 트루니까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반복문 한번 돌 때마다. 그죠? 얘를 인식하기 전까지는 계속 트루일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자면, 방금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씩 움직였어야 되는데 반해서 이 녀석은 누르면 계속 움직여요. 이렇게. 지금 키보드 계속 안 떼고 있는 겁니다. 꾹 누르고 있어요. 그죠? 아까랑 움직이는 게 좀 다르죠? 왜냐면 펄스로 변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제가 키보드를 떼면 이때 펄스니까, 그죠? 잘 움직여요. 만약에 이게 속도가 마음에 안 든다면은 무브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무브를 뭐 15로 해볼까요? 그럼 한 번에 15픽셀씩 가는 거니까 얘는 한 번에 더 많이 성큼성큼 움직일 거란 말이죠. 이렇게요. 훨씬 빠르죠? 픽셀 단위라서 왼쪽 오른쪽 잘 움직입니다. 대신에 빠져나가죠. 그쵸? 이건 고쳐야 돼요. 사실 얘가 빠져나가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 화면 안에 지금 어디까지 갔다 왔는지도 얘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지가 화면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어떻게 막을까요? 그러면 움직이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제한을 둬야 돼요. 제한. 화면 크기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제한을 둬야 돼요. 일단 이동까지는 했습니다.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면이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 이 우측 이면이 여기까지만 갈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 경우는 뭐고 이 경우는 뭔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잠깐. 지금 이렇게 해볼까요? 캡처.
여기서 딱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 면이 여기까지밖에 못 가도록, 또 이 면이, 오른쪽에 있는 이 면이 여기까지밖에 못 가도록 막아야 돼요. 제한을 해야 돼요, 이 녀석의 움직임을.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고 이 경우는 어떻게 표현할지 잠깐 고민해 보세요. 얘가 이동을 하는 중에 막아야 돼요. 이동하는 부분은 얘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우리가 좌표로서 이 녀석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x, y로. 자, 스페이스십의 x, 스페이스십의 y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이 무브만큼이요. 만약에 움직이다가 이 스페이스십의 x좌표가, 스페이스십의 x좌표는 얘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했을 때 가로좌표, 이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건 뭐예요? 얘가 빠져나갔다는 거죠, 이렇게. 왜냐면 이 x좌표, y좌표 시작은 여기였으니까. 그래서 0,0 했을 땐 여기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맨 처음에. 그걸 우리가 이 가운데 중앙으로 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x, y 좌표를. 무브는 너무 빠르니까 5 정도? 한 8 정도만 합시다. 8. 그러니까 얘가, 이 x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경우가 온다면 얘를 다시 덮어쓰게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10의 x는 0이다 라고요. 이렇게 수정해놓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왼쪽은 제한을 했어요. 방향키 왼쪽 키 누르면은 언젠가 이 스페이스 쉽의 x좌표가 이런 상황이 올 거잖아요. 뭐 0만 돼도 지금 0으로 다시 계속 덮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더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막아야겠죠. 지금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저 지금 아직 키보드 안 뗐어요. 왼쪽을 아무리 눌러도 이 경우는 여기에 지금 걸리는 거죠. 스페이스 쉽의 x좌표는 이 녀석이니까요. 얘가 왼쪽으로 더 가려고 하면은 이제 막는 거죠. 보이지 않는 벽이 하나 생긴 거예요, 얘는. 이 두 줄을 통해서 더 이상 옆으로 못 가요, 얘는. 자, 오른쪽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오른쪽은 얘도 x좌표를 제한하면 되겠죠. 뭔가 범위를 통해서 어떤 값보다 더 커진 경우가 맞겠죠. 이 게임 창의 크기를 벗어난다면 얘는 못 빠져나가게끔. 게임 창이 잠깐 400이니까 400이 오른쪽 끝이 되겠네요. 여기 이만큼. 왜냐면 0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400인 거니까요. 그쵸? 만약에 스페이스 10에 다시 x좌표가, 얘가 이번에는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사이즈 0이 400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스페이스 10에 x좌표를 다시 사이즈 0으로 해놓는다면 될까요, 이거? 얘는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돼요, 사실.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게, 이거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서 보자면, 보시면 다시 돌려볼게요. 여전히 왼쪽은 막혀 있거든요. 근데 오른쪽은 좀 뚫어요, 얘가. 왜 뚫리냐면, 이 해당 우주선 이미지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시작이죠. 그렇죠? 그럼 이만큼의 유격이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만큼의, 이 해당 우주선 이미지의 가로 길이만큼의 유격이 생겨요. 얘는 여기까지 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만큼 더 빼줘야 되죠. 이만큼. 여기까지 오게 하려면.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냅두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스페이스쉽에 스페이스쉽 점 사이즈 x만큼, 얘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쉽 점 사이즈 x만큼 덜 보내야 돼요. 이만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자면 이제 막혔죠? 오른쪽으로 더 못 가죠? 방금 전이랑 상황이 좀 달라요. 방금 전에는 얘는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왜냐면 이 녀석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0,0이니까요 이만큼 더 보내줘야 된다는 거, 이거 좀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이거 거의 모든 게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테트리스, 뭐 뿌요뿌요 이런 거. 네, 더 못 가게 막는 거는 이 해당 객체의 사이즈만큼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아무리 계속 누르고 있어도 왼쪽 바깥, 오른쪽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이제. 그죠? 속도를 내가 이거 너무 느리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무브만 좀 더, 얘를 뭐 20으로 한다면 좀 더 빨라질 거예요. 한 번에 움직이는 픽셀 수가 20픽셀이 됐으니까 얘는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취향껏 바꿔가면서 좀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요 녀석이 한 8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나중에 바꿔도 되는 거고, 이 코드 그냥 그대로 갖다 쓰신 다음에 위에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녀석이 움직이면서 투사체를 발사할 거예요. 투사체. 근데 이거를 또 이미지를 또 가져오죠. 이거는. 네. 이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는 요거 이용하면 되죠. 클래스. 그래서 잠시만요. 이거 좀 미사일 PNG 찾아볼까요? 좀 좋은 게 있나? 좀 세로 방향이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만들지 마세요. 이거 만들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갖다가 쓰세요. 이런 거는. 이건 너무, 잠시만요. 좀 괜찮은 게 없나? 왜 탄피가, 아니야, 이건 좀 천천히 고르고 일단 요거 먼저 합시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다고.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미사일을 발사하고 싶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 지금 이 왼쪽 키, 오른쪽 키가 눌렸는지를 판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여기서 하나 더 하면 되는 거죠. 그쵸? 얘도 에리프 붙여줘도 될 것 같은데? 그쵸? 동시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에리프, 이번에는 키 라이트 이 녀석이 아니라 잠깐만, 구성은 똑같아요. 구성은 이 레프트 라이트 스페이스랑 똑같아요. 얘는 키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얘도 키 스페이스. 요것도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렇게요. 똑같이 눌리는 거, 눌리는 동안 뭐 이런 거. 요것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 갔지? 레프트 무브, 라이트 무브, 스페이스 무브도 하나 만들어 줄까요? 이 형식을 뒤에서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라이트 무브, 여기다 만들어 놨었죠? 얘를 스페이스 무브로 하나. 스페이스 무브 초기 값을 false로 해놓은 다음에 얘가 true가 되면 이제 생기면서 위로 올라가게끔. 그래서 잠깐만, 변화가 X. 자, 이도 중요한 게 있어요. 입력에 따른 변화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을 해야 돼요. 이게
입력에 따른 변화가 먼저고요. 시간에 따른 변화는 나중 얘기예요. 입력에 따른 변화라 함은 제가 만약에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자, 제가 이 상황에서 아니다. 아까 해놓은 거. 제가 이 상황에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얘는 입력에 따른 변화가 되는 거죠. 스페이스바를 누르겠다는 건 내가 투사체를 발사하겠다는 거니까 누르는 순간 이렇게 생길 거예요. 근데 생기고 얘가 여기 가만 붙어 있으면 얘는 더 이상 투사체가 아닌 거잖아요.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입력에 따른 변화를 감지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시간에 따른 변화라 함은 얘가 앞으로 좀 더 나가는 거, 얘를 의미하는 거겠죠. 얘를 내가 이 투사체, 우주선에서 한번 발사된 투사체를 내가 방향키로 이 투사체를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물론 그런 게임도 있긴 해요. 네, 물론 그런 게임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더 어려운 얘기니까 지금은 내가 투사체를 한번 발사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면은 얘는 지가 알아서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되는 거죠. 얘가 생기는 게 입력에 따른 변화라면 앞으로 나가는 이 모양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while문 안에서 계속 조금씩 위로 올라갈 겁니다. 시간에 따라서요. 라이트 무브 이거 아니고, 이거 잠깐 돌려놓읍시다. 얘는 필요 없고, 생기는 게 먼저죠. 생기는 거 여기서 방금 했죠. 요 생기는 게 먼저예요.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건 2번이에요 네, 생기게 먼저 해볼게요. 요거를 다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요 좌우 이동 같은 경우는 입력이랑 시간이랑 이제 콜라보해서 만든 변화인 거잖아요. 그죠? 입력에 의한, 그러니까 내가 방향키를 누른 거랑 누르는 시간도 뭐 반영이 될 거고, 그죠? 떼면은 뗀 시간이 있을 거고, 키보드에서 손을 뗀다면,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 준 거고, 얘는 약간 별개이기 때문에 요 밑에다가 해볼게요. 스페이스바가 눌린 경우라면 스페이스 무브가 눌렸다. 이 경우는 미사일이 하나 생성되도록 눌렸다면 생성돼야 되는 거니까. 미사일 스펠링이 이건가? 미사일 S가 두 개네. 이거네요. 이거 미사일을 오브젝트 어디 갔냐? 요거 오브젝트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스페이스바를 누르지 않는다면 안 만들어도 되는 애잖아요, 사실. 그죠? 내가 이 게임을 하면서 스페이스바를 한 번도 안 만들었어요. 한 번도 안 눌렀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뜬금없이 생긴다? 이거 아니잖아요. 눌러야 생기는 게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전에 해놓은 거 요거 복붙 하면 돼요. 이제 이렇게요. 하나 더 이렇게요. 코드 복붙을 하면은 지금 요 스페이스쉽이 아니라 얘가 되겠죠? 그죠? 그대로 순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요 스페이스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미사일로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끝났어요. 한 번만 해놓으면 되는 작업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이 스페이스쉽 할 때 이제 좀 잠깐만, 미사일.png 뭐 되게 간단한 뭐 이런 거 없나요? 뭐가 있을까? 어차피 사이즈야 우리가 이제 조정해서 트랜스폼 해서 쓰면 되는 거고. 좀 괜찮은 거 없나? 미사일.png
이게 좀 더 많이 나오네 확실히. 세로 방향? 세로 방향? 뭐가 좋을까? 이거 너무 미사일인데 이거? 조금 더 어울릴 만한 게 수직 방향에 어울릴 만한 거. 음, 배경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배경이 있으려나?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다음에 어디 갔지? 요거였죠. 얘는 JPG네? 왜 PNG 쳤는데 왜 JPG 나와 이거?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해서 PNG 그리고 사진에 여기 있죠. 미사일.png로 합시다. 미사일.png 미사일.png 됐어요. 저장하면은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경로만 바꿔주면 되죠. 미사일 잘 저장했겠지? 잠시만요. 어디 갔냐? 사진에 됐어요. 여기 있습니다. 경로는 이 녀석이랑 똑같기 때문에 앞에 거는 안 바꿔줘도 되겠죠. 그리고 뒤에 PNG는 붙여주면은 이제 이 녀석이 알아서 정제해서 할 거고, 그쵸? 이거 뭐 경로가 너무 길다 하면은 요 꼭 여기다가 안 하셔도 돼요. 뭐 D 드라이브에 해도 되는 거고, 얘는 어차피 알아서 찾아서 긁어오는 코드이기 때문에. 얘는 근데 조금 더 작아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00을 해서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이게 0이 아니잖아. 요 좌표를 00을 해서 사이즈 같은 거 좀 알아봅시다. 얘는 사이즈 엔터 오류는 안 났는데 체인지 사이즈 좌표가 00이다. 그러면 미사일 애드 이미지 미사일.png 얘가 너무 이건가? 10에 한 20 정도 해볼까요? 미사일 위치는 당장 계산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미사일 위치가 마지막 스페이스바? 키업 스페이스 라이트 무브라고 해놨네? 지금은 안 보이죠? 이거 지금 나오게 다 안 잤구나. 맞네. 스페이스바 누르니까 라이트 무브 하고 있네요 지금. 일단 요거 만들어 놓고 한번 불러오게 해보죠. 크기야 뭐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요 위치가 조금 힘들어요. 요 XY 위치가. 얘는 그냥 정말 쉽게 말해서 여기 생겨야 돼요. 여기 생겨야 된다는 거는 얘가 만약에 이동해서 여기 있다면,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만약에 이동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여기 생겨야 되잖아요. 또 여기 생겨야 되는 거고, 또 얘가 여기 있다면 여기 생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우주선의 기준을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우주선의 X좌표, Y좌표를 따라가야 돼요 얘는. 위치 보정이 좀 필요합니다. 얘는 그래서 스페이스쉽의 X좌표, 스페이스쉽의 Y좌표를 따라가야 돼요. 조금씩 위치를 보정해서 볼게요. 얘는 한 중앙에서, 이 우주선 기준으로 했을 때 중앙에서 살짝 위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얘가 뭐 겹쳐서 나온다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고, 뭐 나중에 고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좀 쉬워 보이는 Y방향 위치 먼저 해볼게요. 얘는 지금 일치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일단은 미사일의 크기만큼 위로 빼야 되겠네요. 미사일의 크기만큼 위로 빼주고, 좀 더 빼면은 살짝 더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줄 거예요. 만약에 여기 애드 이미지 할 때 아라운 요
사이즈, 겟 사이즈 또는 이런 게 체인지 사이즈를 통해서 알아온 요 겟 사이즈, 얘가 최종이 되겠죠. 겟 사이즈를 했을 때 여기 이미 알고 있는 값이 있어요. 미사일의 사이즈 Y를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만들면은 만약에 우주선이 이렇게 있다면 미사일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딱 붙어서. 좀 더 유격을 주고 싶어요. 저는 조금 더, 약간만 더 줄게요. 10픽셀 정도. 이 스페이스쉽의 Y축에서 미사일 사이즈만큼 빼주고 거기다가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근데 자, 이 X축이 조금 어려운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Y축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려준 거고, 얘가 만약에 지금 우주선이고 얘가 만약에 미사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위로 빼준 거잖아요. 그죠? 스페이스쉽의 Y축이었다가 미사일 길이만큼 빼주고 10 더, 맞죠? 다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상황이죠. 이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미사일 사이즈만큼 빼고 10만큼 더 뺐어요. 미사일 사이즈만큼 더 빼고 10만큼 더 뺐어요. 맞죠? 이 상태란 말이에요. 왼쪽이 정렬되어 있어요. X축이랑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여기 스페이스쉽의 X축이랑 미사일의 X축이랑 현재 비행선이랑 미사일의 X축이 맞아버리니까 좀 보기 이상해요. 얘를 살짝만 더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만큼 가고 싶어요. 이만큼 가운데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더하기 스페이스쉽의 사이즈 X만큼 가면은 너무 많이 갔죠? 나누기 2 하는 거예요. 얘를 이만큼 더하면 뭐예요? 이 반만큼 더 가는 거죠. 이만큼. 그죠? 결론은 요만큼이잖아요. 반만큼 더 가는 거는. 맞죠? 근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라운드를 하나 써줘야 돼요. 정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하면은 미사일이 오른쪽으로 살짝 더 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짝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얘는 미사일 자체 크기가 있기 때문에 기준은 여기죠. 기준은 여기죠. 보세요. 기준은 여기에요. 얘 기준 여기고 얘 기준 여기에요. 반만큼 더 보냈어요. 이 녀석의 반만큼 더 보내면 얘는 이렇게 가겠죠. 다시 살짝 백해야 돼요. 다시 살짝 이만큼 보낸 거를 이만큼 끌고 와야 돼요. 이만큼 더 간 거는 미사일 자체의 크기잖아요. 그죠? 미사일 자체 크기가 이만큼이 잡혀버리니까 이렇게 밀었을 때 얘가 이대로 유지되면서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쵸? 근데 이거 좀 더 빼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X축, Y축 따라가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얘는 좀 미세 조정이라, 미세까지는 아니고 사실 네, 이렇게요. 미사일 사이즈의 반만큼 더 빼주면 얘가 반만큼 갔다가 이 녀석의 반만큼 살짝 더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쵸? 이게 만약 어렵다 하면 그냥 X축, Y축, X좌표, Y좌표 따라가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충만 하셔도 돼요. 요거는 중앙으로 맞추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지금 누구의 반만큼인지 잘 파악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속도는 얘는 8이니까 얘는 좀 빨리 할까? 얘는 좀 빨리 할까요? 한 13? 13픽셀씩? 우주선보다만 빠르면 좋을 것 같은데 8이니까 좀만 더? 네. 그리고 이제 발생한 이 만든
생성된 이 미사일 객체를 보여줘야겠죠. 그죠? 여기서 보여줘야겠죠.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해야 되는 건데, 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 미사일이 얼마 동안 살아있을 것이냐. 이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미사일이 얼마 동안 살아있을 것이냐. 하나씩 만들어요. 저는 이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얘를 만들고 싶어요. 제가 게임을 키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렀어요. 하나 만들어서 얘가 뭐 이동을 한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스페이스바 하나를 또 누르면요, 미사일 2개가 됐죠. 그러면은 이전에 거랑 이후에 게 생긴다는 건데, 얘도 따로 쭉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얘도 따로 쭉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만든 거랑 두 번째 만든 거랑.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번째 게 생긴다면 처음 게 날아가다가 없어질 거예요. 끝까지 안 간다는 말이죠. 얘는 제가 스페이스바를 계속 연타해서 누른다면. 이해되시죠? 실행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얘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이 녀석을 만들 때마다 리스트에다가 담을 거예요. 리스트는 이렇게 여러 개 객체 관리하는 전문 관리직이었잖아요. 보시면은 미사일 리스트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미사일 리스트. 미사일에 이렇게 필요한 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다면 여기다가 얹어 놓는 거죠. 미사일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있었죠. 요 미사일만 남으면 돼요. 왜냐면 세팅은 이 밑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게 세팅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다가 넣는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쵸? 여기까지가 이 스페이스 무브라고 했구나. 스페이스 무브가 트루인 경우에 미사일을 생성하는 것까지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생성했으면은 리스트에 하나씩 지금 담고 있는 거고요. 리스트에 왜 담는지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누를 때마다 하나씩밖에 안 생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미사일 생성해서 담았으면은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맞죠?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잠만, 일단 보시면, 그렇지, 내가 지금 여기를 라이트 무브라고 해놨구나. 얘는 스페이스로 바꿔놓읍시다. 살짝 먼저 스페이스 무브가 true라면, 스페이스 무브가 false라면 pspace는 됐고, 그 다음에 네, 됐습니다. 저장했고, 스페이스 무브 true, 스페이스 무브 false, 키 업도 해줬죠. 키 업일 때 스페이스 또 해놨고, 뭐라고 할까요? 미사일 리스트.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은 그래도 어려울 수 있어요. 얘는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미사일 만들었으면은 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거를 꺼내서 써야 돼요. 만들고 끝이 아니에요. 추가하고 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쓰려면 요 안에 들어있는 거를 꺼내서 써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이 포문을 통해서 어디 갔냐? 이 미사일 리스트 미사일 인 레인지라고 하죠. 얼만큼? 렌스의 미사일 리스트의 렌스만큼. 그럼 얘는 0부터 이 사이즈, 이 길이만큼 증가하는 반복문이 될 거고요. 그죠? 아니다, M이라고 하지 말고 I라고 합시다. I. 일반적으로 폼은 쓰듯이. 그러니까 요 안에 미사일이 지금
3개다 라면은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할까요? M은 미사일은 미사일 리스트에 i번째 요소 빼다 쓰는 거죠. 이거 뺐었어요. i가 0이면 첫 번째 미사일이 될 거고요. i가 1이면 뭐 두 번째 미사일이 될 거고 2면은 세 번째 미사일이 되겠죠. 미사일의 개수가 몇 개든 간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바구니 하나씩 넣었고 상자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생성해서 넣어 놨고요. 어펜드에서 넣어 놨고 포문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하나씩 꺼내서 그려줘야 돼요. 그려주기 전에는 자동으로 이동을 해야겠죠. 얘는 그렇죠? 이동을 해야 돼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에 따른 변화가 될 거예요. 그렸으면은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동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요 m이라는 변수에 y축 y좌표를 빼준다면 m.move가 되겠죠. move가 지금 몇이냐? 13이니까요. 잘 보세요. 요 m은 뭐냐면 그냥 변수예요. 첫 번째 요소를 만약에 내가 가져왔다면 m은 첫 번째 요소가 될 거고요. 이 녀석한테도 당연히 y좌표 이 move라는 변수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덮어쓰기 한 거예요. 이번에 내가 가져온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객체로 덮어쓰기 한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또 신경 써야 될 게. 기억나시죠? 아까 한 거 요거 요 비행선이 이 좌측 우측 끝으로 갔을 때 움직임을 제한을 했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요, 그러면 미사일은요? 얘는 뭐 게임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서 내가 투사체를 발사하면요, 투사체를 발사했어요. 이렇게 뭐 갑니다. 쭉쭉 진행을 해요. 여기 가면은 얘가 터지는 게임도 있는 거고 얘가 그냥 무한대로 쭉 나가는 것도 있는 거고, 맞죠? 아니면은 뭐 적이랑 부딪혔다면, 만약에 적이 이렇게 있어서 적이랑 부딪혔다면 이제 얘는 소멸되는 것도 있는 거고, 맞죠? 좀 경우 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은 딱히 움직임을 제한하진 않을게요. 여기 걸렸다고 해서 더 이상 미사일이 뭐 더 나가지 못한다, 이런 거는 뭐 생각을 일단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화면 밖으로 나갈 때 보세요.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데, 제가 스페이스바를 100개를 눌렀어요. 제가 게임 한번 실행하고 나서 스페이스바를 100번을 눌렀어요. 그럼 미사일의 개수는 100개가 되겠죠. 그죠? 누를 때마다 하나씩 생성해서 리스트에다가 더 넣고 있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100개가 충돌을 하나도 안 했어요. 적이든 뭐든.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 미사일이 쭉 나갔어요. 쭉 나갔어요. 이쪽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게 지금 총 100개예요 근데 얘는 사라지지 않아요. 게임을 끄기 전까지.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X축은 어차피 이 안에서 생길 거니까 X축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만, Y축에 있어서 Y축이 여기서 이제 0,0이잖아요 밑으로 갈수록 0,100이 되는 거고 0,200이 되는 거고 한데, 여기서 위로 더 간다면은 당연히 0,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죠. 이게 100개래요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얘는 이 화면 밖을 나간 미사일에 관해서는 내가 만약에 신경을 쓰겠다면은 그냥 쓸데없는 메모리 낭비예요. 얘는 사라진 이미지의 위치를 계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메모리를 쓸데없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화면 밖으로 나간 미사일은 킬을 할 거예요. 걸러낼 겁니다. 객체를 소멸시킬 거예요. 움직이는데 만약에
미사일의 Y가 0보다 작아진대요.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는 요 경우가 0이잖아요. 이게 0보다 큰 경우죠, 이러면. 맞죠? 얘가 화면밖에 안 보일 때는 이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죠. 화면 밖으로 나가는 순간을 포착해서 이 조건이 된다면 얘를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Y가 뭐가 되면 좋을까요? Y가 Y축이 스페이스고 할 때 Y축이 만약에 미사일의 사이즈 Y라면 그쵸? 이게 맞지 않을까요? 사이즈 Y만큼 더 나간 거니까요. 이만큼이 미사일이, 그러니까 얘 기준은 여기니까 이만큼은 미사일의 사이즈 Y잖아요. 이만큼 더 빠져나갔을 때 여기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쳐있는 요 경우는 제외하고 얘가 완전히 이렇게 나가는 이런 경우를 따져봤을 때 이 미사일의 왼쪽 위가, 만약에 미사일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왼쪽 위가 얘는 미사일 점 x일 거고 x 미사일 점 y잖아요. 얘가 요 녀석이, 그쵸? 미사일의 왼쪽 위 위치가 미사일 점 x 미사일 점 y니까 요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미사일이 안 보이려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 더 가야 되는 거니까. 잠깐만, 마이너스? 그쵸? 0이 아니라 마이너스 값일 때 미사일이 안 보이는 거니까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사라져야 될 녀석이 누군지 찾았어요. 사라져야 될 녀석을 찾았다면은 얘는 딜리트 리스트에다가 만들게요. 딜리트 리스트는 이렇게 미사일이 화면 밖으로 나가면 여기다가 계속 추가를 하는 거예요. 딜리트 리스트 점 어펜드 누구를 추가해요? 이번에 만들어진 M 어펜드 이 미사일 M 딜리트 미사일 어펜드 M 해야죠. M. 이거 너무 짧게 미사일이라고 할까? 그냥 미사일로 하면은 헷갈리지 않을까요? 미사일 요 안에서는 그냥 M이라고 하죠. 이 찾은 미사일을 갖다가 M이라는 변수로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해서 얘를 지울 리스트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리스트를 안 쓰면 요소를 지운다? 추가하지 말고 요소를 지우겠다?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어펜드 하고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딜리트 키워드를 써서 요 미사일 리스트에 있는 i번째, 그죠? i가 맞죠? i번째 이 녀석을 지우겠다 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포문이 돌고 있는 와중에 이 녀석이 돌고 있는 이 리스트에 대한 정보가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포문이 돌면서 지금 미사일 리스트만큼 0에서 미사일 리스트만큼, 만약에 미사일 리스트가 미사일이 3개 있다 0에서 2까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들어오면서 이 Y축을 비교하면서 Y에서 미사일 무브만큼 빼주면서 여기서 하는 게 뭐였어요?
밖으로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보는 거잖아요. 빠져나가는지 안 빠져나가는지 보는데 빠져나갔대요. 누가 뭐 1번 미사일이 빠져나갔대요. 얘가 012개 지금 3개 있는데 얘가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여기다가 올려놓고서 이 I번째 얘를 죽였어요. 아직 문제는 뭐냐면 아직 이 녀석을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012 012를 하는 중에 1에서 얘 빠져나갔으니까 지워야겠다 해서 지웠는데 얘를 아직 못 만난 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2인 채로는 돌지 않았어요. 이게 이 반복문이. 이 반복문이 도는 중에 기준이 되는 이 미사일 리스트의 조건이 바뀐다면은 얘는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이 미사일 리스트의 길이는 3이 아닐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얘는 초반에 분명 3으로 진입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3으로 뭐랄까 딜리트를 하면은 3이 아닌 거잖아요. 이제는. 그죠? 검은이 반복되는 동안에 조건이 바뀌면 요게 이 녀석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딜리트 리스트를 만들고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나중에 뽑아서 추가된 녀석들만 제거를 하는 거죠. 뽑아놓고 딜리트라고 할까요? 딜리트 리스트에 있는 이 리스트에 있는 녀석들을 딜리트 하는 거죠. 다 뭐냐, 여기서 딜리트 리스트에 아니지 미사일 리스트에 D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미사일 리스트에 D. 그쵸? 요게 낫겠는데? 미사일 리스트에 D. 근데 여기서도 하나 이슈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얘는 역순으로 지워야 돼요. 얘는 역순으로 지워야 된다는 게, 얘도 중간에 지우면은 이 인덱싱 과정에서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0번 미사일, 1번 미사일, 2번 미사일이 있는데 얘를 반복문을 통해서 지우겠대요. 얘 지우고 얘 지우면 더 이상 얘의 인덱스는 2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얘 지운다고 해서 이 녀석의 인덱스가 바뀌는 게 아니죠. 그죠? 보세요. 얘만 지웠어요. 얘만 지웠어도 이 녀석의 인덱스는 1이에요. 얘는 아직 0입니다. 여기까지 지웠어요. 그래도 얘는 0이죠. 근데 반대, 이제 원래대로 얘 지우고 얘 지웠어요. 얘 인덱스는 몰라요. 애매해요. 맞죠? 얘만 지웠어요. 얘 인덱스는요 0이에요 1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이제 반대편부터 지워야 되기 때문에 얘는 딜리트 리스트를 리버스 할 수 있어요. 딜리트 리스트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다음에 지우는 거예요. 리버스를 통해서 거꾸로 뒤집은 다음에 지우면은 인덱싱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려보자면 여기다 그리면 되겠죠. 또 얘도 개수가 많을 수도 있으니 또 미사일 리스트 미사일 안에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거를 순회하면서 얘는 m.show 하면 되겠네요. 꺼내서 그리는 거죠. 미사일 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데 일단 실행을 해보자면, 또 디버깅이 뭐야, 오류가 없어?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까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나오네요. 뭐가 나오긴 하네요. 근데 제대로 발사가 안 돼요. 누르는 순간 존재했다가 바로 없어지네요.
맞죠? 뭔가 이상해요.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오류가 없을 리가 없어요, 얘가. 이 오류는 내일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찾아보실 분들은 찾아보셔도 돼요.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